최근에 제가 12.12 특집 3편 촬영했고요. 그 다음 개유정난과 세조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공통점 말씀드렸죠. 12일. 그러니까 개유정난은 1453년 10월 12일이었고 12.12는 1979년 12월 12일이었다. 날짜 참 지랄 같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12 사태의 주역들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서 정호영, 이희성,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다들 지금 건강히 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12를 막으려고 했던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병주 특전대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31사단 사단장 정웅 소장이라든지 당시 안병하 전남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2.12 주역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와 저렇게 참. 그런데 개유정난 공신들 정인지, 정창선, 최향, 권람, 홍윤성 그리고 오늘 주제는 신숙주 한 명에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이들 중에 좀 권람 일찍 죽고 나 거의 물론 신숙주가 59세 이 정도에 죽습니까? 근데 거의 그 당시에는 다 장수를 한 셈이죠. 세조가 전두환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전두환도 선도 컸고 통도 컸고 12.12 공신들 참 대접 잘해줬잖아. 군인들 다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한 번씩 앉을 수 있게 해줬고 아니면 국회의원 자리 줬고 장관 자리 줬고 하듯이. 근데 세조만큼 자신에게 반대되는 세력에는 엄청 공포의 대명사였지만 자기 공신들은 얼마나 우대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람이 주상 전하께서는 항고조 유방과 같으십니다. 그 말에 굉장히 짜증을 내요, 세조가. 야, 이 새끼야, 항고조 유방은 자신의 공신이었던 연포라든지 한신이라든지 팽올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죽인 사람 아니냐? 나는 내 공신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세조 정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정 정치 그렇게 좀 추접스럽진 않고 깨끗하게 건전한 술자리 정치였는데 술자리에서 공신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항상 왓자지껄 웃으면서 술 마시는 걸로 유명했는데 어찌 보면 세조 공신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세종 때부터 집현전 학자이자 언어학자이자 수학학자였던 정인지 같은 경우는 술만 먹으면 세조에게 약간 말실수해가지고 한번 감옥에까지 끌려간 적도 있고요. 감옥에 집어넣고 나서 세조가 야 노인네 힘들겠다 꺼내줘 그래놓고 불러갖고 이제 노인네 입조심 좀 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조의 그 공신들 다루는 능력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세조 공신들 중에 가장 악질이었던 게 홍윤성이죠. 이 자식은 거의 개차반인데 자기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 두드러 패서 죽입니다. 노파를 돌로 찍어서 죽여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세조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공신들은 어지간하면 반역이라는 죄가 아니면 다 용서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개유정난 당시 김종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인 양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양정이 주상전하 이제 그만 아들에게 왕자리를 물려주시죠. 그러니까 양정이 북방에서 오랫동안 군인 생활을 하고 왔는데 세조가 술이나 먹고 막 공신들하고 이렇게 껄렁껄렁 잡담이나 따먹고 있으니까 기분 나빴나 봐. 그 말했다고 양정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공신을 양정이라는 인물 빼놓고는 끝까지 보호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조 최고의 공신은 신숙주와 한명회인데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 좀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인간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숙주 그러면 숙주나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녹두나물인데 녹두나물이 색깔이 잘 변질되고 신다라고 해가지고 변절의 대명사가 신숙주가 된 건데 솔직히 신숙주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상 최고 변절의 대명사가 되기는 많이 억울한 게 왜냐면 정인지도 그랬고 정창순도 그랬고 최항도 그랬고 세종의 충신이었다가 그 다음 문종 단종에게 결과적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고 세조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신숙주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숙주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거든. 더군다나 신숙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세종이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데 집현전에 어떤 학사 한 명도 끝까지 잠을 자지 않고 책을 보기 때문에 누가 저렇게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는가 알아보고 오거라. 신숙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랫동안 책을 읽는지 내기를 하다시피 하죠. 불이 안 꺼졌길래 세종이 가서 봤더니 신숙주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왕 옷 골룡포를 벗어서 이렇게 덮어줬다는 그 훈훈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신숙주야. 신숙주가 집현전 학사면 세종이 갓난아이 단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까꿍까꿍 하고 놀면서 야 나도 몸이 아프고 내 아들 문종도 어찌 될지 모르니 그러면 이 갓난아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너희들은 나를 대하듯 이 아이에게 충성을 다하라. 분명히 이 자리에도 신숙주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사륙신이 하필 성삼문 박팽년 하이지가 신숙주의 절친들 아니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개유정난 때는 세조가 쿠데타 일으켜서 김종서와 황보인 죽이고 안평대군 작살낼 때는 그때는 신숙주는 지방간에 있었기 때문에 공신록 살짝 이름이 그렇게 치면 여러분 개유정난 공신록 3등 공신에는 성삼문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세조와 신숙주의 나름의 우정. 그러니까 신숙주의 아픔은 이거야. 그래, 나 어렸을 때부터 세종의 충신이었어.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문종과 단종에게도 충을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세조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야. 수양대군 시절부터. 그리고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은사로 갈 때 몇 달간 동고동락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앞으로 조선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자라고 약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양대군하고도 절친이에요. 근데 그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리고 어찌어째서 왕이 됐어. 근데 문제는 사육신을 죽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숙주 마음도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성삼문 박팽령 편을 들다니 수양대군과 의리를 저버리는 거고 수양대군 편을 들자니 성삼문 박팽령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친구 수양대군이 자신의 또 다른 친구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를 죽일 때 신숙주가 울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때 부인이 내 남편 못나니 하고 자결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거짓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숙주는 결과적으로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때까지 욕을 쳐 얻어먹으면 진짜 그렇게 장수한다더니 그 당시 나이 59세면 그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니죠. 6대 왕을 모시면서 이게 주요 관직을 다 한 번씩 발로 밟았던 정승만 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만 한 10년 가까이 했던 조선시대 최고의 권력을 누려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신숙주만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관직을 다 거친 인물은 조선사를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신숙주가 참 대단했다는 게 세종이 저 친구는 크게 될 놈이니 관심을 갖고 보거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언어에 능해. 그래서 5개 국어를 한다 신숙주가 아니면 7개 국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세종의 명을 받고 일본까지 통신사중의 일행으로 갔다 오죠. 일본에 가서도 일본의 그 못난이들에게 글 써주면서 문학적 재능을 뽐냈고 그리고 규슈와 혼슈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까지 가요. 이걸 기억을 해놨다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성종 때 그러니까 세종 때 일본을 갔는데 성종 때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라는 일본에 대한 견문록을 써놓죠. 물론 신숙주는 성종 때 조선의 대표 의례서인 국조 오례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언어학자였기 때문에 세종의 명을 받고 한글 의문서 동국정운을 쓴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조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나라의 모든 외교 문서는 다 신숙주를 거쳤고요. 과거 시험 출제부터 시작해서 과거 시험지 답안지 채점하는 것까지 거의 대부분 신숙주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정말 대단한 학자였습니다만 그놈의 수양대군과의 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권력욕이 있었을 거야. 아니 되올시다 소리를 못했던 인물이 신숙주고 또 하나 신숙주가 세조의 명을 받고 함경도에 있는 야인들 여진족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갈량이 칼 들었던 사람입니까? 다 학자잖아. 신숙주가 군대 운영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대에 걸쳐서 주요 관직을 거치면서 누릴 걸 다 누렸지만 변절의 대명사로 남은 신숙주. 신숙주도 자기 부인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 아들 역시 먼저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유정난의 공신들이 자신들은 보통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상하게 먼저 간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세조 두 아들이 둘 다 20살에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명회 가봅시다. 여러분, 한명회 칠삭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막말로 개유정란 자체는 전부 다 한명회의 머리에서 나온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회의 살생부에 의해 당시 관료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당시 세조가 한명회는 나의 장량이고 신숙주는 나의 위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한명회 역시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면서 한명회는 재물 모으기도 좋아했고 위세 떨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한명회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또 그렇게 왁자지껄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걸 즐겨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평이 더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머리 좋아 한명회가. 하루는 세조, 신숙주 한명회가 술을 마시는데 세조가 술에 취해가지고 신숙주를 막 꼬집어요. 그러니까 신숙주가 아파가지고 주상 전하 왜 이렇게 아프게 꼬집사옵니까? 그러니까 세조가 너도 나를 꼬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어찌 감히 꼬집겠사옵니까? 괜찮다, 꼬집어봐라. 그러니까 신숙주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왕을 꼬집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술자리가 파했어. 한명회가 세조 성격을 알아. 세조가 잠을 자면서 신숙주가 나를 꼬집어? 이건 나를 능멸한 거 아니야? 이 새끼 봐라. 그런데 신숙주는 생활 패턴이 아무리 술을 마셔도 새벽이면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한명회가 신숙주 집에 사람을 보내서 오늘은 새벽에 책을 읽지 말고 불을 꺼놓고 주무시라고 꼭 전해드리거라. 그러니까 세조도 사람 불러다가 야, 이 새끼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있는지 신숙주 집에 가봐. 아마 이때 신숙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있었으면 이 새끼 너 술 취하지도 않아놓고 네가 나를 꼬집으면 너는 나를 능멸한 거야 하고 신숙주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 세조예요. 근데 불 꺼져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 어젯밤에 숙주도 취했던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잠을 잤다는, 한명회가 이렇게 신숙주를 살리죠. 그래서 한명회와 신숙주는 한명회가 2살인가 더 많은데 함께 좌의정했다가 영의정했다가 영의정했다가 좌의정했다가 서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세조에게 아니 되옵니다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두 인물로 유명하고요. 참. 대신 둘이 동시에 감옥에 갇힌 적은 있어요.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시해가 세조에게 글을 써가지고 신숙주 한명회가 우리랑 함께 하기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순간, 왜냐하면 이시해가 함경도에서 난리를 일으켰는데 신숙주나 한명회나 다 극적의 권력이 있는, 신숙주는 함경도에 군대 몰고 가가지고 야인 정벌했고 평안도에서 또 도 제찰상가 했던 게 한명회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해가지고 그 나이가 좀 있는 이제 공신 2명 신숙주 1명을 감옥에 넣어놔. 세조가 그랬다가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미안해, 내가 좀 오해했어, 술 한잔 마시고 풀어. 그게 세조였다는 거죠. 이제 한명회는 만약에 지금 한명회 재산은 삼성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압구정동을 살 수 있나요? 서울의 땅값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의 롯데월드 같은 건 다시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농협 허물고 현대 사업 부지만 해도 몇 년 전에 10조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압구정동이면 어마어마하겠죠, 땅값이. 그런데 당시 압구정동이 거의 대부분 한명회 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명회가 거기에 압구정이란 정자를 짓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동네 이름이 압구정동이 됐던 거 아닙니까? 한명회 역시 그러니까 한명회를 세조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겹사두를 맺어요. 이것도 코미디인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예종 이야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한명의 큰딸은 예종에게 시집가고 예종은 세조의 아들이야. 한명의 둘째 딸은 세조의 손자인 자을상군에게 시집가. 이 자을상군이 훗날에 성종이 되거든요. 이게 꼭 고려시대 이자겸이 자기 둘째 딸은 예종에게 시집 보내고 셋째, 넷째 딸은 인종에게 시집 보내는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명의 둘째 딸이 자기 언니, 한명의 첫째 딸에게 언니라고 못하고 숙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 조선의 유교관념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세조가 한명회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딸이 전부 다 어린 나이에 요절하죠. 그러니까 한명의 두 딸이 전부 요절하고 세조 두 아들이 전부 다 어린 나이에 죽으니까 너희가 어린 왕 단종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더니 너희 자식들도 앞세우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사 하면서 왕들 이야기만 하면 크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신숙주 한명회 중심으로 이렇게 한 10분 끌어봤습니다만, 제가 여기저기 답사를 정말 많이 다녔고 역사적 인물들의 묘를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존경하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절을 한 번씩 드렸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절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절이래, 묘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오고 뭐 뻑큐 날리고 오는 경우 인물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랑 그때 역사 전공했던 조교들랑 다니면서 나중에 술 마시면서 서로 했던 이야기가, 묘는 그만 다니자. 이게 너무 염세적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사 공부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차디찬 땅속에 묻혀 있더라.
누구나 다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들 악에 받쳐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약간 염세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냥 시간도 좀 약간 남고, 그래서 앞 시간에 세조하고 똑같은 옷 입고 세조의 공신이었던 신숙주 숙주나물과 칠fak동이 한 명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선에서 가장 관심받지 못한 왕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또 뜨겁게 조선사로 계속 주말은 조선사 화이팅!